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20조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재용도 쓸어담는 차세대 반도체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의 사랑으로 현재 19,000명이라는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지금 2만 명을 앞두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영상들 보시고 안정적으로 수익들 내시고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기존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일단은 최근 좀 증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증시 급락이 더 나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코로나 영향은 저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코로나의 마지막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나오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확진자가 나오면은 증시가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확진자가 나왔을 때 증시가 더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은 증시에 좀 영향을 덜 미치는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 증시의 영향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거는 미국 증시의 방향입니다. 사실 미국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속이고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 항상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다. 바로 12월 15일에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신용 등급이 정말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방향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19 영향은 국내에는 영향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 구간 라인대에서 개인적으로 완전 상승입니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저점 라인대를 깰 만한 악재가 나올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횡보로 정해서 어, 증시 방향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횡보장에서 충분히 상승이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차세대 반도체 관련 저평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11월에 나왔던 이슈 중에서도 나름 좀 컸던 이슈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20조 투자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십조 원, 약 20조를 들여서 제2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어느 곳을 낙점할지에 대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귀가 향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가석방 출소 이후 3개월 만에 미국 출장길에 올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열흘간 현지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갔고 제2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에도 다시 탄력이 붙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날 귀국 시점에 맞춰서 미국 내 제2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발표를 하고요. 새 공장 부지로는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낙점하고 24일 오전 8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지난달부터 안팎에서 거론된 테일러시 낙점설에 관해서 아직 아무것도 관한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미 납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삼성전자의 10년 동안 최대 92.5%의 재산세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기 때문에 테일러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안에서 파운드리 공장 대략 5나노 공장이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노 공정이 되게 중요한데 5나노냐 아니면은 3나노냐 여기에 따라서 더 미세하고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반도체를. 그렇기 때문에 나노 공정이 중요하다. 이 나노 공정이 파운드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노 공정이 안 되는 SMIC라든가 얘네들은 7나노 공정 아니면 그 위로 나노 공정이 점점 미세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라 보시면 되고 TSMC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5나노, 3나노, 7나노 공정을 최대한 세밀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광폭 횡보 역시 이 같은 관측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파인드리 이 파운드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작이죠. 반도체를 제작하는 기술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제 부회장의 역할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최첨단 반도체 패권을 노린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에서 TSMC에 대적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대표 기업이 되려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른 시일 내에 나서야 된다. 나서서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고, 지난 8월 가족방 출소 당시에도 세간의 우려와 기대를 잘 듣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 청소부재라는 리스크 발목이 잡힌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든 간에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중 하나가 신규 파운드리 공장 설립입니다. 반도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약 20조 원을 들여서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그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오는 2026년까지 2017년 대비해서 약 3배 이상까지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역대급 투자 계획을 세운데, 경쟁사들의 발빠른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성장을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인텔이든 TSMC든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투자가 20조, 많게는 120조까지도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어디로 가고 있냐, 또는 반도체 기술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 최근에 DDR5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기억을 하는 장치입니다. D램이라든가 아니면은 랜드 플래시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거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모리 말 그대로 저장을 한다.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저장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처리를 담당하는 CPU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비교를 봤을 때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부분이 쏠려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대부분 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를 키웠지만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DDR5,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속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DDR5, D램에 따라서 좀 주가 등락이 정해진다. 왜? 여기에 좀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인 D램 시장에서 차세대 반도체 규격인 DDR5로 세대 교체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DDR이라는 게 세대예요. 그래서 점차 발전되는 겁니다. 레벨 1, 2, 3 올라가는 것처럼 DDR3, 그다음에 DDR4, DDR5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성장이 되는 속도고, 지금은 5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이달 초 차세대 기술인 DDR5를 지원하는 최초 PC용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CPU가 비메모리 반도체인 거예요. DDR5를 지원하는 CPU가 없었는데 서버 시장 90%를 차지하는 인텔이 내년 2월 서버용 CPU까지 출시를 하면서 빠르게 좀 DDR5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D램 규격으로는 DDR5는 범용으로 쓰이는 4와 비교해서 처리 속도가 2배가량, 전력 효율성은 30%가량 뛰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5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5로 교체하려면은 전체 부품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DDR4에서 이제 5로 넘어가는 거는 정말 이제 빠른 속도를 요하는 기업들이나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겠지만 속도가 좀 필요하다. DDR4의 수요가 줄어들고 5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 교체 시점이 와야 진짜 이제 성장세가 나온다라는 건데, 그게 아마 내년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DDR5 실제 D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당연히 삼성전자는 DDR5가 아니라 DDR6를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DDR5 대비 최대 2배 빠른 속도라는 거니까, DDR4 대비해서 5가 2배 빠르죠? 네, 5 대비해서 6가 2배 빠르니까 4배 빠른 겁니다. 4보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주요 외신을 통해서 삼성에서 DDR6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DDR6 스펙으로는 최대 JDC 규격을 기준으로 쭉쭉쭉 보면은 속도가 기존 대비해서 약 4배 가량, 그러니까 DDR6의 속도는 기존 DDR5 대비해서 최대 2배, DDR4 대비 4배 이상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인텔이 아까 얘기한 대로 CPU를 만들어서 DDR5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6까지도 나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라고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성장하고 사실상 상당히 삼성전자에서 좀 어느 정도 입지를 키워 놓은 이제 그런 사업이 메모리 반도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집중하는 게 어디냐라고 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말 그대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4 증서를 들어갔습니다. 누가? 삼성이. 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4공장 P4 설립 준비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평택 3공장 P3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P4 4공장 예열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반도체 초격차 전략에 본격 드라이브를 겁니다. 미국 공장도 짓고 국내 공장도 짓고 지금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폐수 처리와 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그린동 식축 공사도 최근 시작을 했고 현지 토지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이 잇따라 투입되면서 빠르게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4공장 투자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이미 좀 진행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뭐 대단하게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쭉 보면은 8월 달 작년이죠. 아마 작년이 아닌데 2020년 8월 평택 2공장 생산 라인 가동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21년 5월 평택 3공장 착공, 8월 반도체 등 국내 240조 투자 발표, 11월 테일러시 공장 투자, 11월 평택 4공장 부지 정지 작업하면서 공장을 지금 열심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공장이 내년 초반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3공장 라인은 내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는 최대 규모의 반도체 2공장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2공장, 3공장, 4공장 영속으로 달리고 있는 부분이고 테일러시에 이미 뭐 파운드리 공장 2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 시스템 반도체 2030 발표를 2019년에 하면서 현재까지도 지금 적극적인 투자와 지금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뭐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때문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뭐를 발표했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부족하고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거 뭐냐면 돈이 안 됐게 저렴하고 돈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안 했는데 점차 차량용 반도체, 고급진 반도체가 들어가고 고급 기술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좀 우회를 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삼성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충분히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이제 반도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미래차의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동차로 진출을 해야지라는 얘기고요.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이 아닌 차 내 모니터에서 영화나 아니면은 음악이나 뭐 쇼핑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삼성전자가 개발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덕분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 세 개가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엑시노스라고 써 있죠? 예, 삼성에서 만든 원래 이제 그 스마트폰 반도체를 엑시노스라 부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차량용이 들어가는 것도 엑시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종을 공개하고 완성차 및 전장 부품 업계를 대상으로 수주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자동차에 5G 이동 통신을 탑재할 수 있는 엑시노스 오토 T5123 차내 내비게이션과 콘텐츠를 활용 위한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7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에 쓰이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력 관리 칩 S2VPS01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프로세서니까 말 그대로 이게 CPU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처리 장치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엑시노스 오토 T513 같은 경우에 통신 관련된 반도체 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전력 관리를 해주는 게 S2VPS0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가 돼야 이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대에 필요한 반도체 개수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기존에 있는 우리 흔히 그 가솔린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0개 많이 들어가지만 뭐 나쁘지 않네. 하지만 전기, 자율주행 넘어갈수록 거의 5배에서 10배 이상 늘어나는 게 지금 반도체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옛날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막 대단히 고급진 기술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게 자율주행, 그다음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뭐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LCC 같은 경우에도 막 몇만 개씩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5년 만에 약 50% 이상 성장했다는 거고 이게 자율주행 넘어가면은 26년 이후에는 이게 50배가 50%가 아니라 이게 뭐 2배, 많게는 3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카는 이동통신망 연결된 자동차로 그러니까 자율주행이죠. 주행 중 통신을 활용한 실시간 길 안내, 영상과 음악 콘텐츠 등 이용, 비상시 긴급 구조 요청 등 이제 거의 스마트폰이 내 컴퓨터 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크기 3.7GB 정도인 2시간 분량 영화 한 편을 6초 만에 저 엄청 빠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5G가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로 어디서든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018년 60조 원이었던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이 약 3,200억 달러, 3,200억 달러면 몇 배? 360조 가량으로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V7과 S2 VP S01은 인포테인먼트 아까 얘기한 대로 CPU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7은 삼성전자 산업용 반도체 중 처음으로 LG전자 자동차 부품과 공급이 됐던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LG전자가 독일 폭스바겐에 납품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ICA의 3.1의 V7이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인공지능 영상을 위한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자체가 사실상 CPU 중에서도 상당히 좀 고급화된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알아서 계산하고 알아서 처리하는. 그래서 AI 비서는 물론 얼굴, 음성, 동작 인식만으로 여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안 해봤지만 정말 기술력이 선진화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 그냥 예시입니다. 진짜 이 자동차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은 범퍼에는 레이더 센서 영상 신호 처리용 칩 그래서 센서로 뭐 앞에 물품 확인하고 자율주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좌석에서는 뭐 여기 안에서 내가 뭐 앞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영상들 볼 수 있게 해주고 차량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통신을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카메라 등등 해서 이 기술력들이 들어간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강조한 2030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전략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산과 AI가 가능해 시스템 반도체가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이제 미래차 핵심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 보면은 올해 3월 보고서에서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차량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지가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 요소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어디 LG전자도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요. 반도체 공급으로 생산 차질을 빚는 자동차 시장에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뇌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CU를 LG전자에서 만든다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와 현재 접촉하고 있습니다. MCU 내재화를 위한 시도로 LG전자는 CTO 부문은 현재 디지털 로직 설계와 시스템 온칩, SoC 등 반도체 전문 인력을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도 MCU 쪽으로 지금 나아가는 상태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 나온 게 없기 때문에 LG전자도 나아가는구나, 투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풀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사실상 품귀 현상이다, 부족하다, 어쩐다 했는데 슬슬 숨통이 조금씩 트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막 부족하고 품귀 현상이었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차질이 9월 이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르노, 삼성, 한국GM,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 사는 반도체 어, 생산 차질이 극심했던 9월 국내 시장에 53만 대를 판매한 데 이어서 10월 54만 대, 11월 57만 대 회복세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제조업체 5개사가 보유한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공급이 좀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르네사스, 네덜란드 NXP, 독일의 인피니언, 스위스 ST 마이크로,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5개사의 재고 순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고량이 늘었다. 물론 엄청 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부터는 생산 증가하는 추세고 이게 하면 내년까지 갔을 때는 좀 풀리지 않겠냐. 그럼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나 성장은 더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생산 차질로 약 17%, 13% 판매가 감소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감소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풀려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용이 다 똑같은 얘기고요. 뭐 판매를 했다가 못 했다가 뭐 부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좀 풀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어디에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는 전장 부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장 부품 관련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 그 중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칩셋 미디어입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상당히 좀 이 엮이는 게 있는 기업이에요. 실제 어디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과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아까 NXP죠. 글로벌적인 NXP에 이제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삼성과 좀 엮여 있는 기업 중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N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넥스트 칩을 자회사로 들고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이제 급속 충전 MCU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급속 충전 MCU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MC넥스까지 제가 얘기를 할 텐데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고 엄연히 부르기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전장 부품으로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전장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흔히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블랙박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블랙박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칩셋 미디어 한번 보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전고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시장이 뭐 엄청나게 빠지거나 하지만 않으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볼 건 아닙니다. 잠깐 보고 단기간 볼 건 아니고 내년까지도 관심을 계속 두고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 긍정적인 거 알겠는데요. 저는요, 솔직히 이것뿐만 아니라 단기로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기대되는 이슈나 뉴스나 시황도 좀 정리해 주시고 무료로, 그리고 매매법이라든가 테마주라든가 강의를 또 무료로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입니다 하시면 앱스토어가 있고요. 내가 갤럭시입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나 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설치를 하시 100% 무료니까 꼭꼭꼭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러한 어플 화면이 나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다음에 강의 자료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무료고요. 추천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12월 3일 추천주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는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오늘 12월 2일 추천주는 이미 오픈베이스가 당일 뭐 많게는 6% 이상까지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 말씀드리는 거고 11월 승률 같은 경우에는 총 70%였고요. 뭐 23%, 15%, 31%, 19%, 11%등 나쁘지 않은 수익을 냈으니까 12월 3일 추천주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 시황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뭐 싹 다 정리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 이것만 봐도 오늘 이슈를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소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를 매일매일 올려 드립니다. 그날에 강했던 테마주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테마주들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기본적 분석 충분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기술적 그리고 테마주까지 싹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추천주, 시황, 테마주, 강의, 매매법 싹 다 100%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